회장님 집에나 사옥들에 가보면 짜자자잔 짜잔 에바라기. 이런 경우를 이제 반풍수가 집안 망친다고 합니다. 오늘 좀 잘 먹었네? 안녕하세요, 배우 서세명입니다. 요즘 이 날씨가 너무 선샤인하죠. 날씨가 좋으니까 청소도 하고 정리정돈도 하고 집 인테리어 색다르게 바꿔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라이프로그 풍수 인테리어 꿀팁편. 풍수 인테리어 전문가님을 모시고 우리 집의 인테리어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그리고 우리 집 구조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인가 한번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전문가님 나와 주세요. 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 집의 디자인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행운이 가득한 집을 만드는 여러 가지 꿀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사 시즌이잖아요. 네. 이 이사를 다닐 때 풍수 인테리어 쪽으로 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네. 모르겠어요. 너무 궁금해요. 일단 이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버리고 비우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버리고 비워라. 네. 공간에 생기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거든요. 버리고 비우는 계기를 마련하셔서 네. 실천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사 갈 집의 입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지러운 집은 피하는 게 좋아요. 집이 막 미로 같은 그런 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집을 찾아가는 위치나 이런 것들이 애매모호해서 질서가 잘 안 잡혀 있는 집. 이해가 확실하게 되는데요. 네. 그리고 집에 들어갔을 때도 돌출이나 함몰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사나운 집은 피하는 게 좋은 거니까 안정적이고 안전한 집이 집의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에 이 마음이 편해야 되는 곳이네요, 집이란 게. 라이프로그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세요. 약속. 약속. 네.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 네. 마주하는 곳, 이 집을 딱 바라볼 수 있는 이곳, 네. 우선 선생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현관은 집의 첫인상을 좌우하고 집안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네. 현관을 보게 되면 좀 깔끔하고 깨끗하게 정리정돈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조금 아쉬운 것들도 몇 가지 있습니다. 아쉬운 것들. 이 거울의 용도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거울이 사실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옆으로 길고 위아래로 짧죠. 좀 엣지 있지 않나요? 기능이 없잖아요. 네. 현관의 거울은 둥근 거울이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원형으로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좋으니까 상반신 정도 보이는 거울이 괜찮다고 볼 수 있고요. 현관에서 들어갔을 때 왼쪽이냐 오른쪽에 거울을 두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 달라요. 왼쪽에 있는 둥근 거울은 재물운을 올리는 아이템이 됩니다. 야, 이거네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울을 두시면 명예운을 올리게 되죠. 그렇다면 저 같으면 양쪽에 놔두는 건 어떨까요? 명예와 재물을 둘 다. 과욕이죠. 공간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네. 현관 문을 열었을 때 거울이 현관 문을 마주하면 좋지 않다라는 말이 있어요. 네. 현관에서 들어오자마자 내가 바로 보이는 모습은 외부로부터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받는 자리에 현관의 기운을 좀 나가게 하는 에너지가 좀 있습니다. 일단 현관은 가장 깨끗하고 밝아야 되기 때문에 쓸데없는 물건을 쌓아두는 것은 좋지 않지만 기능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일부 두시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어떤 공간이건 물건이건 간에 그 기능이 명확하고 의미가 있다면 일단은 어느 정도 괜찮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현관은 관상학적으로 봤을 때는 눈썹과 눈썹 사이의 명궁이라고 하는 좋은 기운을 받는 자리와 비슷해요. 내가 지금 우리 집의 풍수를 좋게 하는 데 있어서 버리고 정리하고 비우는 것이 시간이 걸리신다면 일단 현관 바닥부터 닦아보자. 이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거실에 대해서 한번 뭐 특별히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집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취향이라든가 감각이라든가 성격 같은 것도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집을 보게 되면 감각적인 소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조명도 있고 그림도 있고 다양한 컬러나 모빌 같은 것도 잘라져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 많아요. 예쁘지 않아요?
너무 번잡해요. 와, 네, 알겠습니다. 느낌은 약간 과욕의 집이라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과욕의 집. 네, 욕심을 너무 많이 냈다. 욕심을 줄이는 게 필요하다. 네. 네. 그림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각도별로 많은 집이 별로 없거든요. 좀 번잡해지기 때문에 네. 산만해지는 에너지가 생기니까 내가 소파에서 앉았을 때 보이는 공간에 중심이 되는 그림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그림이 거실에 있으면 좋을지. 기하학적 문양이나 추상화라든가 기괴한 모양새는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차가운 느낌이 드는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풍경화나 아니면 이제 회장님 집에나 사옥들에 가보면 과일 그림이 많거든요. 성장이나 의욕이나 결실 같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 그림을 두시는 건 좋고요. 좀 채도가 좀 높다거나 나에게 밝은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그림이라면 대체적으로 괜찮습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한 게 최근에 제가 이 해바라기 그림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집에 해바라기가 있으면 굉장히 좋다. 뭐가 좋다고 하던가요? 재물복도 있고 네. 뭐 기분도 좋아지는 것 같고 하는데 제가 한번 가져와 볼게요. 네네. 일단 이렇게 뭐 해바라기 그림이나 네. 물의 그림은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이제 수관 재물이라고 해서 물은 재물을 관장한다고 얘기하거든요. 네. 이런 그림에도 영향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해바라기 그림도 재물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에너지는 있다고 보고 좋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어떤 집에 가보면요, 이 해바라기 그림이 좋다거나 부엉이나 코끼리 상이 좋다고 해서 5만 군데에 다 채워놓은 분들이 있어요.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엉망진창이죠. 엉망진창. 네,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모든 것을 풍수적으로 하려는 노력을 하시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균형과 조화와 밸런스를 잡는 작업들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하면 좋지 않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면 집에는 이렇게 하나씩만 깔끔하게 있는 게 네네. 전문가님, 제가 또 하나 준비한 아이템이 있습니다. 네.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너무 준비 잘했다. 이런 게 필요하죠, 집에. 짜자자잔, 짜잔. 해바라기. 좋아. 이거 죽지도 않아요. 그냥 영원히 제 곁에서 저를. 이런 경우를 이제 밤풍수가 치면 망친다고 합니다. 조화나 드라이 플라워만큼 좋지 않은 게 없어요. 에너지를 떨어뜨리는 음기가 가득한 것이기 때문에 조화, 드라이 플라워 같은 것들은 집안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런 이제 선인장 같이 뾰족뾰족한 것도 집안에 두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일이 안 풀렸네요. 예, 이제서야 알겠어요, 여러분. 제가 선인장이 문제였구나. 버려야겠어요. 네. 자, 그렇다면 집에 있으면 좋은 식물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잎이 뾰족하지 않고 둥근 게 좋아요. 금전수나 고무나무처럼 약간 저런 코너에 있는 것도 좋은 관엽식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집안에서 들어왔을 때 대각선 안쪽의 코너는 럭키존이라고 해서 사랑과 재물이 조금 쌓이고 모이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소파의 위치도 반대편에 두면서 가족이 들어왔을 때 맞이할 수 있는 위치로 두는 것이 조금 더 좋긴 합니다. 이런 꿀팁인데요. 또 말씀드릴 수 있는 좀 특징적인 것은 이제 테이블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다목적 용도의 큰 테이블을 거실에서 놓고 식사하실 때 쓴다거나 부부간의 대화, 아이들의 어떤 교육, 소통 이럴 때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요즘에 인테리어 추세하고도 맞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활용하시는 것은 식탁과 테이블을 두 개를 두면서 공간을 이제 넓게 활용하지 못하는 것을 보완할 수가 있으니까 좋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엌은 풍수적으로 가족의 건강과 재물을 관장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부엌은 일단 청결해야 되는데 포크라든가 젓가락 같은 뾰족한 것들이 밖으로 많이 드러나 있죠. 네. 이런 것들은 건조를 다 한 후에는 안에 이제 이런 곳에 이제 수납해 두시는 것이 좋다고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가스레인지, 사일라이트 같은 불의 기운과 이 싱크의 물의 기운이 같이 있다는 거거든요. 네. 물과 불은 상극이기 때문에 약간 떨어뜨려서 배치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조리 공간이 확보됨과 동시에 기운이 상충되는 공간이 조금 떨어지게 돼서 좋은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나무예요. 나무요? 네. 이 나무를 두시게 되면 물이 불을 끄는 상극의 공간에서 나무가 물 먹고 자라고 그 나무가 타서 불이 되는 상생의 공간이 되게 되거든요. 식탁 같은 경우도 대리석 식탁을 쓰기보다는
목재로 된 식탁을 쓰시는 것이 좋은데요. 그런데 이곳에는 식탁이 없기 때문에 네. 작은 관엽식물을 두시는 것도 에너지를 이제 순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아, 그럼 이곳에도 뭐 금전수나 이런 것들을 네, 조리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는 정도라면 네. 두시는 건 괜찮다고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아, 이제 침실에 왔습니다. 네, 침실은 제가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우선 전문가님 눈에 뭐 튀는 게 있나요? 침실에서 제일 중요한 가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침대죠. 그렇죠. 누구나 다 그렇게 알고 있듯이 네. 침실의 온전한 주인은 이제 침대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대의 위치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침대에 머리맡을 놓는 중요한 팁을 몇 가지 드리려고 해요. 방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대각선 안쪽에 두 개의 모서리의 면이 생기잖아요. 네. 그 두 면 중에 네. 창이 있고 벽이 있다면 네. 이왕이면 벽으로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진짜 꿀팁이네요. 네, 단단한 벽이라는 것은 안정감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방향도 얘기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서쪽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머리맡을. 머리맡을 서쪽이요. 네. 보통 사람들이 북쪽으로 알고 있는데 서양이 안 좋은 이유가 있을까요? 서향은 해가 지는 자리, 에너지가 쇠하는 자리거든요. 집을 고르실 때는 침실의 위치에 침대를 놓는 방향까지 고려하시면서 집을 선택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침실에서 그렇다면 있으면 좋을 법한 아이템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현관은 집에서 가장 밝고 깨끗해야 되는 것과 반대로 침실은 다소 어두운 것도 괜찮습니다. 어둡다는 것은 음의 기운이고 사랑과 재물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불이나 커튼에 다양한 무늬나 패턴이 있어서 어지럽고 산만한 것은 피하는 게 좋은데요. 너무 강렬하지 않은 것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침실에 붙박이장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내가 누웠을 때 바로 맞은편에 수납장이나 붙박이장이 있어서 중압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침대가 침실의 온전한 주인이라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디자인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 이제 공부방에 왔습니다. 네. 자, 공부방에는 책상이 중심이 될 수 있게 배치를 잘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지금 이 책상의 배치를 보시면 현관으로부터 이 방문을 거쳐서 바로 보이는 자리죠. 좋은 자리다. 이상한 자리인 거죠. 이상한 자리다. 네. 아니, 앉았다가 엄마가 부르면 바로 직진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네, 언제든지 튀어나갈 수 있는 불안한 방. 와, 언제든지 튀어나갈 수 있는 불안한 방. 네, 오히려 지금 방문으로부터 대각선 안쪽에 네. 마치 CEO의 책상처럼 이렇게 앉아서 방문을 대각선으로 바라보는 게 좀 좋은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벽이 되는 게 아니라 CEO처럼 네. 이렇게 해서 누가 들어오는지. 네, 그러니까 내가 방문을 열어서 사람이 들어올 때 얼굴로 어슷하게 맞이할 수 있는 자리. 대각선 안쪽이라는 것은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자리거든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의 키보다 높은 곳에 이런 그림이라든가 뭔가 걸려 있다거나 책장도 아이의 키보다 높은 것은 놓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라나는 아이에게는 압박감을 느낄 수 있는 물건들이 없는 게 좋기 때문에 네. 나지막한 장으로 두시는 게 좋아요. 공부방을 제외하고도 아이방에 있으면 좋은 것들이 좀 궁금해요.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싸 안겨진 공간 안에서 안정감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캐노피 침대나 인디언 텐트 같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 네. 공간 지각 능력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걸 활용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전문가님을 통해서 이 집을 보는 시야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위치도 중요하지만 조금 이제 깨끗하게 살고 뭐 이제 먼지도 좀 많이 잘 닦고 그래야지 네. 또 복도 들어올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 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그 풍수 인테리어 팁을 참고하셔서 정리정돈과 이제 청소부터 시작하시면서 에너지가 넘치고 행운과 행복이 가득한 건강한 집을 만드시는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맞아요. 진짜 오늘 라이프로그 저랑 함께 해보셨는데 네. 어떠셨어요? 다소 풍수 인테리어에 대한 상식은 조금 얕으셨지만 네. 오늘 많이 배우셨으니까 앞으로 참고하셔서 더 좋게 잘 되실 거를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상에서 평범해 보였지만 새롭게 또는 다르게 보여줄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들을 바로 라이프로그를 통해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주제로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신한라이프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건강하세요.